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5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분의 등장입니다. 접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원뿔 곡선에 그어 볼게요. 정확히 작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포물선은 무엇이죠?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죠. 초점 준선에 이르는 선을 이등분하면 접선입니다. 타원도 마찬가지죠. 타원은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입니다. 두 초점과 연결하는 선을 이등분하는 선이 접선입니다. 쌍곡선도 비슷한데요. 포물선에서 한번 증명해 볼까요? 만약 접선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어떤가요? 어느 쪽에선가 또 한번 만나야 할 텐데 앞쪽에서 만난다면 그림과 같이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높이가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네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하겠고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는 선 접선입니다. 타원은 어떤가요? 만약 각의 이등분선이 타원과 한 번 더 만난다면 대칭 이동을 하고 삼각형을 그려보면 두 빨간색 선분의 길이의 합도 타원에서의 일정한 거리의 합이니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과 다른 두 변의 길이 합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군요. 역시 삼각형의 성질에 위배됩니다. 밑변의 길이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같아서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접선의 작도는 완전히 기하학적이죠? 접선 찾기는 원뿔 곡선의 특별한 성질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마다 접선을 그리려면 이런 성질을 일일이 다 조사해야 하나요? 기하학적이지 않은 순수히 대수적인 수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페르마가 다소 이상한 방식의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연구 방법이라는 페르마의 라틴어 논문이 1636년 무렵에 프랑스의 친구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분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접선 부분에 대한 페르마의 생각을 엿보겠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알기 쉽게 조금 변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었죠. 녹색의 정사각형의 넓이와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y제곱은 4px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조금 전에 구했던 접선의 성질입니다. 평행선의 성질을 쓰고 같은 거리만큼 줄여보니 그러니까 접선이 포물선의 축과 만나는 점은 이와 같이 거리가 같은 점이군요. 페르마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페르마가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X축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접선을 긋고 점들을 정했네요. 포물선의 방정식으로부터 y의 제곱은 x와 비례하니까 비례식이 하나 얻어지는군요. 점 O'은 포물선 위의 점이고 점 O는 접선 위의 점이라서 포물선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약간 크죠? 그리고 접선에서의 닮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얻어집니다. 변형할 수 있죠? 여기에서 페르마는 갑자기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옵니다. 근사적 동등성이라고 옮길 수 있는 용어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에서의 CI의 길이, 즉 E가 아주 작은 값이라서 가능한 이야기겠죠? 이 근사적 동등성이라는 용어는 사실 디오판투스에게서 빌려온 말인데 미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식을 정리해 볼까요? 같은 항인 dA제곱을 제거하고 아주 작은 양을 나타내는 2로 나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가 포함된 항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네요. 2D는 A가 얻어집니다. 바로 원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페르마는 다음과 같은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약 한 세대 뒤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천재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입니다. 페르마는 무한히 작은 양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암묵적으로만 주장하였죠.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수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플럭시온이라는 유율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아주 작은 양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뉴턴이 유율법의 아이디어를 처음 고안한 것은 1665년인데 뉴턴이 수학을 연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3살의 시절이었다고 하네요. 간단히 계산 하나 해볼까요? 뉴턴이 함수를 표현했던 용어인 플루언츠, 순간 변화율을 뜻하는 플럭시온이라는 용어들이 보이네요. 기본적인 계산은 페르마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를 생각합니다. y와 t제곱을 제거하고 그들 사이의 비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 계산 후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양들은 과감히 무시합니다. 유율의 기본적인 계산 단계를 명확히 이해하시겠죠? 뉴턴은 아주 작은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미크론이라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호의 사용에 있어서는 라이프니츠가 훨씬 정교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기호를 이용하여 가장 간단한 미분 공식을 증명하면서 오늘의 증명을 마치겠습니다. xn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아주 작은 양을 나타내는 dx와 dy를 사용합니다. 이항 정리에 따라 전개하고 그 비율을 구합니다. 남아있는 무한소의 양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면 가장 기초적인 미분 공식이 얻어지네요. 오늘의 증명이었습니다.